안녕하세요. 예. 잘 지냈죠? 예. 이제 몇 주 차예요? 3주 차. 3주 차면 약간 이제 적응은 좀 되죠. 예. 오늘은 그러면 몇 페이지예요? 28페이지. 자, 28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해제. 요 차이점을 좀 알아야 돼요. 자, 해제하고 해제의 차이점은 뭘까요? 일단 법적 성질부터 따져보자고. 그러면 거기 맨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놔볼래요? 위에다 써놔도 되고, 29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유리 씨가 저한테 해제해봐요. 해제. 그러면 뭐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럼 법적 성질은 뭐예요? 단독행위다. 자, 그러면 유리 씨가 저한테 해제했으니까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해제는 단독행위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있는 단독행위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헷갈리는 게 뭡니까? 그러면 법적 성질이 단독행위야, 단독행위. 계약이 아니에요. 제일 헷갈리는 게 그러면 차이점 뭐냐면, 요거는 어디에서 사용되느냐? 일시적 계약에서 적용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무슨 계약이죠? 계속적 계약에서. 근데 뭐 초보자들이 잠깐 헷갈리는 게 해제해지는 계약이 아니야. 법적 성질은 뭐라고 읽어봐요? 단독행위죠. 그러면 해제해지는 어디에서 적용이 있죠? 계약에서만 적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제해지는 모든 법률행위 적용이 있다. 어때요? X죠. 어디에서만? 계약에서만. 그래서 계약법 파트에서 우리가 배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연습을 해야죠. 그러면 일시적, 계속적 계약의 차이점이 나타나죠. 자, 이제 사용해봐야죠. 자, 임대차 계약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1년간 계약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요거는 시작이죠. 그래서 시작 시기부가 돼. 요거는 맞질 정자 써서 종기부가 돼. 종기부. 그러면 요거 관계를 뭐라고 그래? 인터벌을. 이게 기간이야, 기간. 그러면 만약에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1년의 계약에서 6개월은 어때요? 계속적 계약이, 일시적 계약이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임대차에서 6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해제의 해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해제하면 틀린다라는 거야. 그러면 임대인, 임차인에게 모두 인정이 되는 것 뭘까요? 모두 인정이 되는 것 대표적으로 해지권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던 거기 우리 민법상 임대차는 임대인, 임차인에게 모두 인정되는 권리를 골라라. 그럼 무슨 건? 해지권.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자, 요거는 그러면 계약을 그러면 요거는 무슨 계약이죠? 일시적. 요거는 계속적. 자, 그러면 우리 또 한번 연습해보죠. 해제를 했어요. 그럼 원상으로 돌아가요. 처음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배웠던 뭐예요? 소급표. 자, 그러면 해제하게 되면 앞으로 청산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장래효라는 거야. 장래효. 자, 그러면 해제하게 되면 원상으로 돌아가죠. 소급하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원상회복 의무다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원상회복 의무. 그러면 우리 해제하게 되면 앞으로 뭐 할까? 청산 의무가 발생해요.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해제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둘 다 공통점이 있어. 자,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단정 해지 인정되는 권리를 골라라. 무슨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공통점.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잡아놔야 돼. 그러니까 이걸 기본 틀로 해가지고 우리가 잡아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정리를 해놓으라고 기초공사를. 자, 해지는 무슨 행위죠? 법적 성질은 단독행위. 요거는 어디에서만 적용이 있다? 계약에서만. 요거는 일시적, 요거는 계속적, 요거는 소급표, 요거는 장래효, 요거는 원상회복 의무, 청산 의무. 둘 다 공통점은 손해배상 청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또 하나 딱 잡아놓고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이때도 한번 우리 배웠던 복습을 한번 해보죠. 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 계속적 의미야. 계속적 의미. 그러면 계속적 의미다 그러면 저당권을 계속하면 무슨 저당이 되죠? 건저당. 그러면 건저당을 그만하고 싶다. 해지. 여기 계속적 의미죠.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그러면 건저당을 그만하고 싶다. 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우리 요 법정용어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해지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자기가 머릿속에 요거는 암기해야 돼. 단독행위. 요거는 일시적 계약, 계속적 계약. 요거는 무슨요? 소급표. 요거는 장려요. 요거는 원상회복 의무. 요거는 청산 의무. 앞으로 청산하자라는 겁니다. 둘 다 손해배상 청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조문에 돼 있어. 그러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근데 손해배상 청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조문이 돼 있으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소리거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한번 틀만 잡으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그 의미를 잡아놓고 그러면 자 페이지 28페이지 이제 밑줄을 한번 가보죠. 자 사람은 죽으면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기죠. 이름을 남겨요? 이름을 남겨요? 이름 남기기가 쉽지 않죠. 사람이 죽으면 뭐예요? 보험금은 남겨. 그죠? 수업이 끝나면 밑줄이 남아야 돼. 밑줄 포인트. 그래서 수업 끝나면 항상 밑줄 포인트를 잡아서 키워드를 잡아 나가라고. 자, 그러면 28페이지 하단에 해제는 이와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득에다 줄쳐놔요. 당사자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걸 줄쳐놓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여기 봐봐요. 법적 성질은 그러면 무슨 행위죠? 단독행위네. 그럼 결론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자, 그러면 의하여 소급적으로 따로 줄잖아요. 소급표.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던 것 같은 상태로 복귀 줄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요거죠. 읽어봐요. 원상회복 의무. 이렇게 이제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정리한 거야. 그러면 해지와 관련돼서는 무슨 계약이죠? 일시적 계약, 소급표, 원상회복 의무.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해지는 계속적 계약, 장려요, 청산 의무. 그럼 오른쪽 가보죠. 해지. 계약의 해지란 현존하는 계속적 채권관계 거기에다 줄잖아요. 계속적 채권관계 따로 줄쳐놓고 계약의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따로 줄잖아요. 그럼 무슨 행위죠? 단독행위라는 거예요. 법적 성질이 계약의 효력을 장려에 줄쳐놔요. 그럼 장려효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무슨 의무라고 그랬죠? 청산 의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잡고 들어가야 돼. 잡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 밑에 옆에다 이제 써먹어야죠. 자, 거기 계약 해제라고 하나 써놓고 해제 계약이라고 써놔봐요. 어때? 준석 씨 같을 거야? 다를 것 같아? 자, 우리가 뭐 지방 색채는 구분하기 힘들지만 우리 전라도 강사님들은 어때요? 졸려요? 안 졸려요? 졸려요. 왜? 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경상도 사투리는 억양이 있죠. 잘 안 들려요. 근데 발음이 약간 안 들려. 발음이. 자, 경상도는 뭐 발음을 세게 했다가 낮춰버리니까 뒤끝이 흐려지거든. 그게 단점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읽을 때 우리 액센트를 한번 넣어봐요. 요거는 어디가 포인트일까요? 계약, 해제. 이렇게 읽으라고. 요거는 해제, 계약, 달라. 요거는 그러면 뭐예요? 계약, 해제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단독행위야. 요거는 뭐예요? 법적 성질이 계약이야. 근데 시험장 가면 뭡니까? 막 계약의 해제 계약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결론적으로 여기에다 꼬리표를 하나 붙여서 이걸 요거는 합의 해제하고 같은 말이야. 합의 해제.
그러면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을 골라라. 그러면 봐봐요. 합의해제는 단독행위다. OX, X. 합의해제는 뭐예요? 계약이란. 이거는 합의가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읽을 때 요즘은 이제 그러면 계약의 해제라고 의자를 좀 집어넣어요. 요즘은 과거에는 계약의 해제 이렇게 나왔거든. 사실 엄격하게 들어가면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의가 들어가. 계약의 해제. 그러면 이거는 단독행위, 이거는 계약이 되는 거야. 조심해서 책을 읽어야 되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그러면 단독행위 계약이죠.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자꾸 책을 읽을 때 공통점은 해제죠. 여기도 봐봐요. 여기도 뭐가 있죠? 읽어봐요. 해제. 여기도 해제죠. 공통점은 둘 다. 읽어봐요. 해제. 뭐가 있다? 둘 다. 소구표가 있다. 그래서 소구표라고 써요. 이게 나중에 헷갈려. 문제 풀 때.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그래야 되냐. 계약의 해제. 해제 계약인지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해제는 뭐예요? 매년 출제되니까 우리 계약법에서 무조건 한 문제짜리니까 대비를 딱 해놔야 돼. 최소한은 요것만 암기를 해두라고. 그럼 나머지는 자기가 활용법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딱 적어놓고. 자, 그러면 46번을 가보죠. 46번은 뭐가 나와 있죠?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은 뭘로 연결이 되느냐?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부당이득은 이렇게 하나 써놔요. 민법 741조 조문입니다. 자, 그러면 취소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잡았으니까 취소라고 하나 써놓고 첫 번째 취소란, 두 번째 자, 취소 사유. 자, 네 번째, 세 번째 취소권자. 네 번째와 관련돼서 자, 취소의 효과. 그렇게 해서 자, 취소란 지난주에 우리 1번, 2번, 3번과 관련 것은 했어요. 취소란 일단 여하나 취소권자에서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 생각나야 돼요. 자, 법정 여기는 우리가 이제 취소 사유 그러면 요 앞에 뭐가 생략됐어요? 법정 취소 사유. 그러면 취소 사유는 약정 취소 사유는 없다. 그렇죠? 뭐만 있다? 법정 취소 사유. 그럼 법정 취소 사유는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게 속전속결로 자, 제착사강. 자, 제가 뭐예요? 제한능력자, 그 다음에 착오, 사기, 강박. 우리 법조문에는 취소사유는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 딱 숙제해놓고 33회 때 출제가 될 거예요. 자, 취소권자는 뭐라고 우리가 했죠? 자, 제착, 하, 대승. 지난주에 제가 뭐예요? 제한능력자, 요거는 착오자, 요거는 하자 있는 의사 표시를 한 자, 즉 뭐예요? 사기 강박자. 자, 그러면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효과와 관련돼서 이제 효과가 나오겠네요. 자, 효과도 뭐예요? 첫 번째 요거 뭘로 끝났죠? 소가 뭐예요? 소법표. 그러면 해제하고 취소의 뭐예요?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소법표가 발생하죠. 근데, 그럼 취소라는 것은 한번 봐봐요. 취소라는 것은, 만약에 이 문장이 나왔어요. 봐봐요. 취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거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파생할 수 있는 원리를 기억해봐라. OXA. 오.
취소란 봐봐요. 일단 유효하나 취소권자에서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죠. 무효화시키니까 어때요? 손해배상 청구는 발생할 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틀린 질문이야. 진짜 대학교 1학년 때 딱 들어가는데 요 문장이 나오는 거야. 저도 이제 민법 교수님한테 가서 막 따졌어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취소가 뭐냐? 구분 그러더라고. 취소란 일단 유효하나 취소권자에서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무효화시키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생할 턱이 없어. 그러면 일단 유효했어, 안 했어? 유효했죠. 그러면 타인의 재산을 취득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 뭘까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래서 부당이득과 관련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러면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지.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럼 여기 봐봐요. 그럼 부당이득 반환은, 반환 범위는 748조에 이렇게 규정해놨어. 선이냐, 악이냐. 선의는 사실을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아는 자. 그러면 완전히 그대로 돌려주면 돼. 악의는 뭐예요? 악의는 왜 그 사실을 아는 자죠. 악용한 거죠. 그러면 이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까지 발생하면 손해도 배상해줘야 돼. 선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4개를 취소와 관련돼서 취소도 매년 출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씩 뭐예요? 의미를 받아가야 돼.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관련돼서 즉 취소와 관련돼서 매년 출제가 되니까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러면 어때요? 취소란 일단 유효하나 취소권자에서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죠. 그럼 취소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OX. 누구만? 취소권자만. 그렇죠. 그럼 취소 사유는 법정 취소 사유도 있고 약정 취소 사유도 있다. OX. 약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해제는 계약이죠. 그러면 해제는 2 종류가 있네. 법정 해제권도 있고 약정 해제권도 있어.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해제 취소의 공통점은 법정과 약정 사유가 있다. OX. 그렇게. 그러면 취소는 뭐밖에 없다? 법정 취소 사유. 그러면 만약 취소 사유 그러면 이게 생략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앞으로 취소 사유 그럼 앞에 뭐가 생략됐다? 법정. 그렇게 생각해. 자, 그러면 요 4개 관련돼서 우리가 잡아놓고, 그러면 효과와 관련돼서 결론도 뭐예요? 소급표. 그죠?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선의는, 현저이익, 악의는, 이자, 손해까지 우리가 배상해줘야 된다라는 거. 근데 여기 이제 단서까지 하나 더 적어 놓자고. 자, 요 밑에 자, 제한능력자야. 제한능력자가 그러면 누가 있어요? 자, 제가 뭐예요? 19세 미만이야. 그럼 미성년자죠. 제가 약간 마트인가 갔어.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뭘까요? 비한정 후견인. 그러면 제가 완전히 마트인가 갔어. 그럼 뭘까요? 비승년 후견인이 돼. 그러면 제한능력자와 관련돼서 제한능력자는 뭐예요? 자, 제한능력자는 자, 옆에다 써요. 선이든 악이든 현존이익이야. 이걸 잡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불문하고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이라는 것. 이걸 잡아야 돼. 그러면 미성년자하고 그랬어요. 그럼 미성년자는 어때요? 자, 학용품을 샀어. 그러면 현존해야 안 해? 어차피 학용품을 하나 샀어요. 현존해야 안 해? 현존하죠. 학용품 그대로 돌려주면 돼. 그러면 미성년자는 어때요? 있으면 돌려줘야 되니까 어때요? 흥청망청 써버려야 돼. 다 낭비를 해버려야 돼. 그럼 없으면 뭐에 돌려줄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법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숙지하고 기본기를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부당이득 반환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자, 법률상 은인 없이 타인의 재산 동그라미. 타인의 재산 노무 동그라미. 노무를 인해서, 그러면 노동력을 쓰더라도 부당이득이거든. 자, 인해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제도. 무슨 문제예요?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그러면 타인의 재산 또는 뭐예요? 노무, 그렇죠.
자, 손해를 받은 자는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 그러면, 자, 밑에 2번과 관련돼서 이익을 얻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수익자. 그래서 선의 줄잖아요. 선의는 그 사실을 모르는 자죠. 그럼 그 받은 이익에 이미 소비한 걸 제한 나머지, 그게 밑줄을 딱 끊어요. 무슨 이익이죠? 현존이익이야. 현존이익. 자, 그러나 악이 줄잖아요. 악이는 바로 밑에 줄에 이자, 손해까지.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정리를 한 거야. 그러면 공부를 제일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부 기본서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키워드를 잡아서 딱딱 글씨가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한번 보자. 자, 요거 한번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읊어봐. 취소라. 일단 이 하나, 취소권자에서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 자, 법정 취소사유 제착 사항. 취소권자는 제착 하대성. 소금구매 효과는 소급표. 부당이득 반환. 악의는 현존이익. 자, 선의는 현존이익. 악의는 이자 손해. 그래서 이손 세 가지. 그러니까 마미손이 아니라 뭐예요? 이손이야. 자, 그러면 그 의미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뭐가 나와 있죠? 47번에 뭐가 나와 있죠? 원상회복의무. 원상회복 의무 그럼 뭐가 발생하게 대표적으로 거기에다 꼬리표를 붙여서 아까 했던 걸어서 놨죠. 해제. 자,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 동그라미. 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계약이 없었던 것 같은 상대방 상태에서 복귀할 의무. 이걸 뭐라고 그래? 원상회복 의무라는 거. 각 당사자는 받은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이 줄잖아요. 여부는 선악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를 반환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효과야. 자, 계약 해제의 경우는 해제에서 문제된다. 글씨가 살아서 움직이죠. 그러면 원상회복 의무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선악 불문이라는 거. 선악 불문. 아까 취소는 뭐예요? 선의 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자꾸 뭐예요? 기초 공사가 안 되니까 뭐예요? 이제 책을 읽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거기 48번에 뭐가 나와 있죠? 철회.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철회가 나와요. 철회는 뭘 것 같아? 일반인들이. 다시 되돌리는 게 철회죠. 그러면 철회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렇게 써놔요. 자, 법률효과 발생 전 단계에 하는 것. 철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요 밑에 조그맣게 글씨를 쳐서 취소는 그러면 뭐예요? 일단 유효안이 하죠. 이거는 법률효과 발생 후에 하는 것. 발생 후에 하는 것. 차이점이 나타나죠. 그러면 처리하려면 언제 해야 돼? 효과 발생 전에 해줘야 돼. 자, 취소는 후, 이렇게 해서 후. 그러면 우리 법률효과에 대해서는 배웠죠. 법률효과가 뭐예요? 결과죠. 법률효과 그러면 득실, 변경. 그렇죠. 득실간, 권리의무의 관계. 그러면 더 가면 취득이죠. 취득, 변경, 소멸이죠. 취득은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다. 자, 변경과 관련돼서는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잘 숙지가 안 되니까 주, 내, 작.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소멸은 상대적 소멸과 절대적 소멸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딱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그러면 철회와 취소에 관련돼서 그럼 한번 읽어보자. 자, 철회란 의사표시 한자가 장차 그 의사표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 거기 줄잖아요. 발생하기 전이네요.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 이걸 뭐라 그래? 철회. 그러면 철회는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철회하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무슨 봐봐요. 그럼 처리하려면 저 백 보고 철회하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잖아. 그럼 단독행위는 항상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냐, 그걸 기억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지소는 이미 혈액이 발생한 의사표시를 소멸시키는 행위이고, 이에 대해서 철회는 아직 발생하지 않는 혈액의 발생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면 일단 기준은 이거예요. 법률효과 용어는 뭐예요? 발생 전, 지소는 후, 요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 49번에 뭐가 나오죠? 최고. 제가 정석 씨가 저한테 2억을 구워줬어. 그러니까 귀한 날짜가 됐어요. 그러면 저한테 뭐라 그래요? 독촉을 해야죠. 독촉. 동갑하라고. 그게 일종의 뭐예요? 최고라는 거야. 최고. 이거는 일종의 뭐예요? 최고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말 하면 독촉이야. 독촉. 그렇죠? 최고. 자, 최고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그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네요. 그러면 최고와 관련돼서는 일종의 뭐예요? 단독행위. 요거 최고와 관련돼서는 자주 출제되니까 요거는 별표 하나 딱 해놓으라고. 나중에 이제 법률행위 배울 때 아주 중요한 성질이 되고 올해도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최고란 일정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이 거기 뭐라고 써놨죠? 요구. 그래서 밑줄 하나 딱 하나요. 독촉. 독촉 줄 쳐놓고 무슨 통지라고 썼죠? 어사의 통지. 그게 행간 괜찮아요. 어사의 통지 자주 출제됩니다. 꼭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자, 그러면 최고는 의무행위 최고와 권리행사의 최고로 나눠진다. 전자에게는 채권자,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이행을 최고하는 경우고, 후자에게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주인 여부를 최고하는 경우고, 최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법률상 일정한 효과가 부여된다. 찾았어요? 그럼 생각 한번 해봅시다. 최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독촉이야, 독촉. 요거 하나 잡아놓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꼭 암기할 거. 뭐라고 써놨죠? 어사의 통지다. 이렇게 이제 잡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무효가 뭐예요? 무효.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취소란 뭐예요? 일단 여하나 취소권자에서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 철회는 원위치로 돌리는 거죠. 언제까지 해야 돼? 발생 전, 또는 발생 후. 최고는 뭐예요? 독촉. 무슨 통지? 어사의 통지. 어사의 통지 자주 출제돼요. 자, 그러면 어사의 통지와 관련돼서 약간 부연 설명을 우리가 요 밑에다 달아봐요. 자, 준법률행위야. 준법률행위. 자, 준법률행위는 대표적으로 준법률행위와 관련돼서 세 가지가 있어요. 용서. 표시, 이렇게 해서. 자, 감정의 표시. 용서. 근데 요거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준이 뭐예요? 너죠. 그렇죠. 법률행위 아닌 게 준법률행위거든. 그러면 대표적으로 자, 세종교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와 용서라는 게 있어. 용서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봐봐요.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연락하셔서 뭐예요? 상속을 받으러 아버지를 살인을 의뢰해요. 의뢰했습니다. 자, 살인죄. 그러면 봐봐요. 알고 봤더니 미수로 끝났어. 알고 봤더니 아들이 시킨 거야. 아들이 살인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상속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상속 결격자야. 근데 이제 자식이다 보니까 어때요? 자식이다 보니까 용서를 해주마. 그러면 다시 상속을 받을 수 있어. 이게 바로 뭐예요? 감정의 표시, 용서가 되는 거야. 엊그제 뭐예요? 엊그제 중학교 1학년짜리가 들어보셨죠? 중학교 1학년짜리. 엄마가 뭐예요? 핸드폰을 뺏으니까 뭐예요? 집에다 불을 질러버려서. 미성년자는 손해배상은 아니죠. 그냥 돌려주면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러면 소방차 와서 안 왔어요?
맞죠? 그 다음에 뭐예요? 손해를, 우리 공동주택이니까 손해를 이렇게 했겠죠. 엄마가 뭐예요? 아마, 생각에는 아마 3억 정도는 배상을 해줘야 돼요. 핸드폰 하나 때문에.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이제 문제가. 자, 요즘은 무서워요. 제가 뭐 애한테 군대 간 애한테 뭐 좀 해라 그러면 왜요? 그래요. 말을 못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용사와 관련돼서 그 의미를 한번 잡아두고 어사의 통지. 그러면 여기 써놔요. 자, 최고와 거저. 올해 또 출제가 됐죠. 자, 최고와 거절은 뭐예요? 어사의 통지예요. 간념의 통지, 각종의 성인, 내가 성인을 했어. 머릿속에서. 그러면 성인과 뭐가 있죠? 각종의 통지. 요거는 간념의 통지라는 거야. 이게 그렇게 두 개가 헷갈려, 나중에. 그러면 한번 읽어봐요. 자, 그러면 좀 잘 안 되는 것은 어때요? 암기 코드를 좀 만들라고. 자,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어사는 신랑감으로 어때요? 신랑감으로. 최고죠. 근데 약간 사이코들이 많아. 그렇죠? 옛날에 수강생 중에 뭐예요? 스튜디어스가 있었어요. 근데 스튜디어스가 있는데 저한테 상담이 들어와서 뭐 대기업 거기 한 중소기업 정도 될까? 대기업 정도 될 거야 아마. 대기업에서 혼인 의뢰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할까요 말까요 그러더라고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돈이 아쉬울 것도 아니고. 안 맞아. 사실 따지고 보면. 걔네 패턴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만 읽어봐요. 어사는 신랑감으로 읽어봐요. 최고지만 거절한다. 그래서 어사는 최고지만 거절한다. 진짜 헷갈려, 지금 문제 풀 때.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금 간통죄 없어졌어요? 있어요? 없어졌어요. 간통죄 없어져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읽어봐요. 통, 성인에다. 그렇죠. 통, 성인에다. 그러면 통제 각종의, 그러면 읽어봐요. 통제와 성인은 무슨 통제다? 간념의 통지, 최고와 거절은 어사의 통지. 이게 시험에 그렇게 자주 출제돼. 그러니까 올해도 역시 간접적으로 출제가 됐으니까 좀 이따 우리가 또 기본세에 들어가서 하니까 지금 기초를 탄탄하게 해서 지금 하나씩 살펴보는 거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자, 최고는 그러면 뭐예요? 독촉. 그럼 무슨 통지다? 어사의 통지. 어사의 통지는 일종의 뭐예요? 읽어봐요. 준법률행이에요. 자, 그러면 각조사는 그러면 신랑감으로 최고지만 뭐한다? 거절한다. 그래서 읽어봐요. 간념의 통지는 간통, 성인에다. 간통성. 그러면 간통죄가 없어짐으로써 여자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져요? 자, 우리 여자분 대표로 한번. 어때? 간통죄 없어져서 여자한테 유리해? 불리해? 어떻게 간통죄가 없어지면 일단은 뭡니까? 일단 부부관계의 금은 갔어요. 그럼 간통죄가 없어짐으로써 뭐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 너 간통죄 안 받으려면 뭐예요? 부인이 뭐라 그래? 자, 돈 많이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근데 여자한테는 불리해. 간통죄가 있으면 여자가 돈을 더 많이 뜯어낼 수 있어. 근데 여건신장에서 뭐라고 해? 간통죄를 폐지하라. 그러니까 요즘은 손해배상을 거의 지금 못 가져가잖아.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간통죄는 여자한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건신장에서 여성협회에서 반대하니까 찬성을 하니까 간통죄 폐지, 찬성을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동안 그 대신 돈을 손해배상 청구 못 받는다는 거야. 많이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종의 SK 회장님도 어때요? 간통죄야, 그러면 뭐예요? 거기 이제 있죠? 있죠? 고분하고, 전처도 있고, 그 다음에 구처도 있거든. 그럼 그거는 완전 간통죄거든. 그러니까 첩이라는 제도가, 그래서 이제 그 의미 사실상, 그래서 간통죄는 없어지는 게, 폐지내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여성한테. 남성한테는 유리해. 의미상으로. 그러면 일단은 기억에 오래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읽어봐요. 원래는 요거죠. 관이 아니라 이거죠. 간이죠. 그래도 우리 발음상 읽어봐요. 간통 성인에다. 이렇게 외우면 요 두 개가 아닐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어사의 통지는 어사는 신랑감으로 최고지만 거절한다. 그러면 간념의 통지는 간통 성인에다. 요거는 많이 출제한다니까 요 두 개에 대해서 꼭 한번 잡아두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러면 50페이지와 관련돼서 서면시효. 그러면 시효, 그래서 시효에다 동그라미 딱 쳐놔요.
자, 소면시효, 키워드는 시효야. 시효. 그래서 50번이죠. 자, 거기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자, 시효제도는 두 가지가 있어. 소면시효제도와 취득시효. 쉽죠. 그럼 결론적으로 소면시효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야. 그런데 간접적으로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소면시효는, 시효는 요거는 민법 정칙에서 배워. 민법 정칙. 자, 취득